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범죄 피의자와 전과자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에서 15%에서 많게는 2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국신당 출범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급부상하는 조국혁신당에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한 것도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고공행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고 정점은 어느 수준일까? 물론 콕 집어 알아맞출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분석으로 한번 추론을 해볼까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3월 3일 창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0하루째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민주당까지 지금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비명행사 공천에 실망해서 총선 투표를 기권하려는 민주당 지지층을 다시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순기능을 한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민주당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의 급부상은 이재명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재명은 가고 조국이 온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조국혁신당이 아무리 같은 좌파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그 자체는 아니죠. 조국신당이 득세하면 민주당이 제1당이 되는 길은 또 그만큼 멀어집니다. 또 정치판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지만 영원한 동지 역시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 언제까지 민주당의 동지일 것이다, 이런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가고 조국이 온다는 말에서처럼 언제든지 경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이고 조국입니다. 조국이 언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 그런 부분들이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민 비조가 아니라 몰빵을 해야 한다, 지지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몰빵, 지역구도 민주당에, 비례대표도 민주당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창당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이제 조국혁신당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또 유권자들이 조국 대표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점을 이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할 때도 됐습니다. 더 이상 지지율 상승 요인은 없고 오히려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조국 부부의 동양대와 서울대의 조국 부부가 타고 다녔다는 BMW와 제네시스 차량 스폰 의혹, 그리고 조국 대표가 최광욱 전 의원 자녀에게 써줬다는 허위 경력 증명서 의혹, 그러니까 경력 증명서 품앗이 의혹이죠.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악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조국신당의 정점이고 이제부터는 급격하든 완만하든 내리막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조국신당이 지금 이제 고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민주당이 지민 비조에서 몰빵론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명 핵심인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당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분들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시는 게 맞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해야 된다,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민주당의 단독 과반이 무너지느냐 지키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개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따로 또 같이 하객진에서의 역할 분담이라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하객진의 맨 앞에 있는 전투정 망치선의 역할을 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민 비조가 아니라 비조 지민, 그러니까 민주당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나와서 지역구에는 민주당을 찍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을 찍거나 조국혁신당을 찍거나 결국은 같은 주머니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던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몰빵론을 들고 나온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개딸들은 이재명 대표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당 지지층을 몰아가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민주당의 비례대표 전략은 몰빵론으로 사실상 굳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새정치연합, 진보정당, 연합시민사회 등과 손잡고 만든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반미, 종북 논란에 휩쓸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지지층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연합시민사회가 추천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추천한 비례 후보들이 종북 성향이 문제가 되면서 민주당을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도 지금 비슷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더 이상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국혁신당 후원회장 중의 한 명인 영화배우 문성근 씨, 지난 11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친인 문익환 목사의 1989년 미리북 사진을 올렸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 사망자 150명, 부상자 3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일으킨 김일성과 문 목사가 손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종북 인사들이 추천되면서 막 논란이 일고 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익환 목사 미리국에 대한 조국 대표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터져나왔고 조만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공세를 가다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조국혁신당의 후원회장은 두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문성근이고 또 한 사람은 역시 좌파 문인인 조정래 작가입니다. 다음으로 조국 대표 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창당 초반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비명 행사 공천에 반발한 나머지 조국 신당을 대체제로 지금 생각했겠지만 이제 아마 갈수록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국이 누구입니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로남불의 대가입니다. 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또 진실이 드러나면 묵비권으로 또 일관하는 거짓말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에서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아마 교도소로 가게 될 확률이 높은 그런 몸입니다. 그런 사람을 국민들이 끝까지 밀어줄 수 있을까요?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18에서 29세까지의 지지율은 0%였습니다. 또 30대는 단 1%에 불과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해서 다시 한번 2030 세대를 욕보였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정당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야 하는데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변했고 심지어 개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서도 20대는 각 4%, 6%, 그리고 30대는 6%, 1% 이렇게 지지를 보였습니다. 2030 세대들이 조국혁신당을 싫어하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조국 대표의 특권을 이용한 자녀 입시 비리가 싫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진정이 되면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 조국혁신당 멤버들의 행각이 또 하나씩 재부각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지지율 고공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거품도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수사도 결국은 조국과 임종석을 겨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아직 28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조국 신당의 거품이 빠질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탄력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지금이 지지율 정점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단도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국과 황운하, 신장식 변호사 등이 당선 안정권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보고 지민 비조를 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먹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호 2번 항소심 징역 2년의 실형, 기호 4번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 기호 6번 음주운전의 무면허 사회,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 그리고 신장식 대변인의 예로 든 것입니다. 이런 모양새의 비례대표 명단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또 이들뿐이겠습니까? 주사파와 또 다른 피의자들이 명단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책임자와 잘못된 정책의 책임자,
당시 검찰에서 불법을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지금 조국 신당에 대거 입당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의 순번이 부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명단이 발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늦어도 15일 정도부터는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빠지고 정상적인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물론 근거는 없고 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보는 추론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합니다.